이 장은 비슷해요. 성인이 그러면 이제 역을 지을 때에 아까 성명지리, 성명의 이치를 따르려고 했다. 성명의 도리를 잘 따라서 하려고 역을 지었는데, 그러면 성명의 이치를 잘 따라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입천지도할 음여양이요 천도, 입지지도할 유역항이요 지도, 입인지도할 인여인이 인도. 이게 천도고 지도고 인도다. 아니 화순어 도덕을 하려면은 그 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가 음양의 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천도와 지도와 인도다. 그러면 천도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크게 파악을 하느냐? 음양. 지도라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강유. 인도라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인의죠, 인의.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기예요, 기. 그늘은 변양 자체가 기운이에요, 기운. 네. 기운 기자. 이렇게. 이거 고자가요. 이거 옛날 글자가 이거예요. 하늘, 이거 건괴. 그래서 이게 그냥 떠다니는 구름 같은 그런 미세한 그런 것뿐 아니고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불어넣기 쌀미자를 후대에 넣은 거지, 원래는 그냥 떠다니는 이 구름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거 이 기라는 게. 그런데 기후가, 하늘의 기후가 지금도 그늘은 변양이죠. 뭐 서늘하고 좀 어둑어둑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고 밝거나. 그래서 하늘은 늘 기후로 이야기해. 천기, 기후. 땅은 강유. 이건 질이에요, 질. 바탕, 질이 딱 만져보면 육지는 아주 그냥 탄탄하고 촥. 바다는 뭐 쑥쑥쑥 빠지고 질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질. 하늘은 기를 가지고, 기후를 가지고 음양. 땅은 질을 가지고 강유. 사람은 뭐니 심성이죠. 사람인 이유는 심성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추천 덕목 심성이 뭐냐? 인의 아니냐? 인의. 따뜻한 봄철의 그 사랑, 아주 가을의 서늘한 그 숙살지기. 그것도 결국 음양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다. 결국 요 삼재, 천지인 삼재를 다 아울러 가지고 둘로 겸했다.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 여기 육획이 성괴. 그럼 이제 이게 천지인 삼재가 둘로 되면 여섯획이죠. 이렇게 여섯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여섯획으로 이뤄놓고 분윤 분양하여 지룡유강이라 그랬네요. 분윤 분양. 이거를 딱 보니까 나누어져요. 135는 양짜리다. 246은 음짜리다. 그런데 여기에 양짜리 음짜리에 지룡유강, 강이나 유가 번갈아 들어오는, 번갈아, 갈마들 질자. 갈마든다는 거는 왔다, 이제 왔다, 저게 왔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해가 떴다, 달이 떴다, 이래. 이 강자리에 135 강자리에 강이 찾아오기도 하고 유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 246의 그 음자리에 강이 찾아오기도 하고 유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육이 성장, 여기에서 문장을 이룬다. 여기서 빛이 난다. 단일하게 하나로만 되면은 이 글장장자를 못 써요. 문장이라는 거는 꾸밀 문자, 꾸미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양양 이런 빛, 양양양 양양 이런 빛, 여러 가지 64장 그 어떤 그 문장을 이루게 됐다. 해서 이제 천지인 삼재가 핵심이다. 괴라는 건 3장. 이 구절은 천지정의, 저게 이 정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가 자리를 정하고 산택이 통기,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고 외풍이 상박,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혀 수와 불상석, 물과 불이 서로 쏘지를 않아. 팔계상착, 팔계가 서로 섞인다. 수왕자는 순코, 지난 것을 헤아리는 것은 순하고, 지례자는 역하니 올 것을 아는 것은 거슬리는 것이니 식으로 역은 역수해라. 이런 까닭의 역은 거슬려서 헤아리는 것이다. 거슬려 헤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했을 때 소강절 선생이 이 구절은 주역 설계전의 3장의 이 구절은 복희 선천 팔궤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서 복희 선천 팔궤도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그림을 도상을 딱 매치를 시킨 게 송나라 때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이전은 저 글귀를 보고 이게 뭘 설명한 거지라는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도식이 복희 씨가 그렸다는 이 도식이요. 송대 이전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흔적이 쫙 사라졌거나 만약에 한대 이전에 이런 도상이 있는 거를 유물을 찾으시면 울트라 초대박이에요. 이 당나라 그 동경이나 우리가 보는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왜 거기 팔계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후천팔계고 후천팔계 도상은 한대 이후의 유물만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선천팔계 유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스테리지, 미스테리. 그래서 이제 그 역학사를 읽어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거기도 은자를 좋아하나 봐. 그 총나라의 은자로부터 이렇게 전수를 해가지고 촉촉촉촉 이 그림이 전해져 왔다. 이렇게 딱 공개를 한다. 그 송나라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 이거는 옛날에 복희 씨가 이렇게 그어서 계속 내려왔나 보다 하지만 송대 이전에는 이 그림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소강절이라는 학자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천학이다. 뭐가? 이 그림, 이 도상을 중심으로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하는 게 선천학이고 내 인문은 하늘에서 떨어진 내 인문은 선천학이다. 하고 그 양반은 선천학만 하고 간 양반이에요. 소강절이라는 분이. 자, 그 양반이 그래서 이거랑 저걸 딱 매치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저건 이걸 설명한 거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정야. 이게 일권천. 이거 팔권지니까. 천지가 자리를 정했다. 상천하지. 상천하지죠. 어디를 가든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에요. 천지가 자기 자리, 윗자리, 아랫자리 그게 딱 고정시켰다 이거죠.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천지가 서로 정해가지고 서로 그 교류를 하는데 산택이 통기를 한다. 산과 이게 산과 못인데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한다 했어요. 산택 통기다. 산택 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산택 통기가 안 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산과 못이 서로 기운을 통하고 있다. 그 이제 산과 못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게. 지구를 둘로 간단하게 그리라면 이렇게 그릴 텐데 육지와 바다, 산과 못인데 이 산과 못인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대류죠 이렇게 순환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론상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비의 기운을 구름이라고 하고 이걸 진짜 비라고 하자. 그래서 요 온우
그 구름이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이런 그 대기에 숨을 쉬고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천지가 기운을 통하고 있다. 이게 산택통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을 올리는 땅의 마음, 비를 내리는 하늘의 마음이 서로 그 기운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서로 통정을 하고 있다. 정을 통하고 있다. 그게 운우지정이라는 거잖아요. 운우지정. 천지가 교태하는 거예요. 천지가 딱 교합을 하면 그 효과로 구름과 비라는 그 증거가 남아요. 그게 운우지정을 나눴다 하면 그 증거가 구름과 비가 있어야 돼요. 기운이 솟고 비가 내려서 만물을 이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공능이 있어야 그게 운우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택이 통기가 중요하지만 이게 운우지정이 너무 심하면 대과고 양으로 심하면 대과고 음으로 부족하면 소과예요. 운우지정이 대과를 하면 홍수가 나는 거고 너무 태없이 부족하면 가뭄이 연속되는 거고 그래서 천지가 운우지정을 나누는데도 적절한 게 최고다. 너무 세게 나눠도 못 살고 다 물받아라. 아무 교류가 없어도 건조해서 생물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운을 통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해라. 그러니까 건괴에도 운행우시라는 말이 있어요. 운행우시야 품물이 운행우시라는 말이나 천자문의 운동치우라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운우지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구름이 올라 비를 내리든 구름이 다니면서 비를 뿌리든 다 중요한 거는 그게 천지가 지금 교류하고 있구나, 교통하고 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성징인 산을 우뚝 솟은 산을 땅 옆에다가 놓고 땅의 성징인 푹 패인 못을 갖다가 하늘에다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서로 그게 교접하는 거다 얘기예요. 요철이 교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하늘에 옛날부터 샤머니즘이든 뭐 옛날 다 산은 양성 하늘의 성징이에요. 바다는 다 그 땅의 성징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통기를 한다. 그러면서 매풍이 상박하고 우레가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음이 극한데 여기에서 양 기운 하나가 싹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에서는 이 하늘에서 양이 꽉 차 있는데 기운 하나가 이렇게 또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래풍이 상박 서로가 우레와 바람이 서로 막 바람 불고 우레치고 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도상으로 놓고 보면 음이 극할 때 우레가 또 우르릉 일어나고 여기에서 양이 극할 적에 여기서 또 기운이 생겨가지고 또 바람이 불어내리고 또 땅이 막 울리고 이게 이제 래풍이 서로 막 부딪힌다. 그리고 수화불상석 이 물과 불이 서로 쏘지를 않는다. 서로 쏜다는 거는 이렇게 해야 서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근데 서로 쏘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 조물주가 물불을 묘하게 만들어 놨죠. 물불을 서로의 작용성은 서로 죽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유행하는 거는 방향을 상반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조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물이 불을 끄고 불이 물을 말려서 죽이고 이런 서로 상사라는 그 성질이 있는 반면에 그럼 그것만 있으면 죽었지 벌써. 그런데 물은 다행히 아래로만 흐르려고 그래. 죽으라고. 불은 위로만 타오르려고 그래요. 거의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히 취해서 불 너 일로 와. 나무 땔감. 물 너 일로 와. 시내 포가다가 솥에다가 물 넣고 불 넣고 떼가지고 거기서 수화의 조화로가 음식도 해먹고 다 하는 게 이 물불의 조화인데 아무튼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성질머리를. 그래서
얘네들은 부딪히면 죽어요. 그래서 부딪히면 죽는 게 뭐냐? 택화역이 택화역. 택화역을 못 피하게 만들어 놨어요. 괴를. 택수가 아래로 흘러내리게 만들어 놓고 불이 위로 타오르게 만들어 놨어. 둘 중에 하나는 끝내야 돼요. 물이 쫄아불어서 죽던가 불이 꺼져서 죽던가 한번 끝장을 보자. 이게 택화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서로 쓸 일이 없어요. 이 구조는 풀은 위로 타올라가려고 하고 물은 아래로 흐르려고 하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죠. 서로 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개가 서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근데 여기서 왕래라는 개념이죠. 왕래라는 개념이 주역에 많이 나와요. 동동왕래, 북종이사, 한래서왕, 뭐 천자문도 나오고 일왕죽월래, 월왕직일래, 일월의 왕래, 한서의 왕래, 다 나오는데 왕래불궁 위지통이라 뭐 다. 근데 왕래를 잘 보면 수왕자는 숨고 지례자는 역하고 왕이라는 거는 수 카운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셀 수가 있어요. 지난 거는 이렇게 탁 또박 셀 수가 있어요. 지난 거는. 근데 올 것은 셀 수는 없고 알 수는 있어요. 지난 거는 또박 계산서가 찍혀가지고 영수증이 다 날라와요. 그러면 이론 단위까지 다 셀 수가 있어요. 앞으로 쓸 거는 대략 그래 우리 살림 요 정도 한 200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알 수는 있지요. 근데 너 그거 갖고 와봐라. 그거는 못 갖고 와요. 그건 아직 미제, 미래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것은 헤아린다고 하고 올 것은 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순역이 있다 이거예요. 이 순역이 만만치 않은 개념이에요. 팔자를 보든 뭘 보든 남자는 순, 여자는 역, 기문을 해도 동지에서부터는 순이요, 하지에서부터는 역이다. 유경에서 귀인을 따질 때도 주기, 약이, 순역이 다 다르고 순역이 안 쓰여지는 동양문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순역이에요. 그런데 연구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역이라는 전것도 도대체 뭐냐 순역이. 순이라는 거는 따를 순이고 역이라는 거는 거스릴 역자인데 순역이라. 따를 순, 따른다. 뭘 따르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흐르는 물에다 낙엽을 띄우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흘러내리죠? 에? 이 요즘이야 뭐 다 오염돼가지고 예를 들어 저렇게만 봐도 예를 들어 여기다가 머리를 감는다. 그럼 머리카락이 어디로 이렇게 돼? 물결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따라가죠. 그게 순이에요. 그냥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순이에요. 역은 풀이에요. 풀이 겨나와. 이게 겨나와? 이게 역이에요. 위로 겨나오죠.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데 풀은 땅에서 위로 겨나와. 없던 게 막 겨나와서 쭉쭉쭉. 그래서 방향성으로 보면은 순이라는 건 뭐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순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건 역이에요. 소각계에 나오지. 상역이 하순열쇠라. 새가, 갓 태어난 새가 찍찍거리면서 저 창공에 날아가고 싶어. 죽죠. 아래로 내려와라. 의하대길. 왜? 아니 지금 날개 연습도 얼마 안 가고 뭘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냐. 위라는 거는 역 거스리는 거고 아래로는. 그래서 점을 칠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하나하나 그면서 이게 역이에요. 역 거슬러 올라가.
다 거슬려 올라가면 이렇게 천택리 하고 아래로 훑어. 이게 순이에요, 순. 점친다는 거는 미래를 과거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거슬러 가보는 게 여기고, 다 가봤으면 위에서 아래로 훑어버려. 미래를 과거로 바꿔버려요. 그게 순역이고. 그러면 우주가 탄생될 때 이게 역이지. 천체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섰어요. 이게 우주 발생의 역이에요, 역. 근데 다 생겼어. 지금 보니까 다 생기고 딱 보니까 맨 위에 하늘 있고 아래 땅 있고 사람 있어. 이게 순이에요, 순. 순은 공간이고 역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순역을 이거 말고도 순역이라는 개념에 대강 보면 간단한 건 뭐냐? 인식상으로 순은 포착하기 쉬운 거고 역은 파악하기 어려운 거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은 다 된 거니까 이렇게 누구나 올려보면 아 저게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고 늘 사람이 있구나 이게 순이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 빅뱅 맞아? 머리 아프. 그게 역이에요. 45억 년 맞아? 그게 역이에요. 거슬러가. 이거 어떻게 알아? 하나에서 어떻게 시작? 왕이라는 거는 이 골키퍼가 하프라인까지 적 상대가 이렇게 골을 몰고 가요. 저까지 가운데. 나로부터 떠나가. 내가 다 그거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자취가 남아요. 비라도 와주면 더 좋지. 발자국 탁 나오니까. 이게 순이에요, 순. 간 놈은 그냥 따라만 가면 돼, 발자국을. 그런데 하프라인에서 나한테 공을 몰고 올라오고 그래, 지금 막. 걔가 나한테 오는데 내가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가봐야 돼, 이렇게. 거꾸로, 내가. 얘가 안 왔으니까 내가 가서 맞아야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올 거야, 결국. 아니야, 얘는 요렇게 올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그 무당 아니라 무당 저기라도 지난 거는 알기 쉬운 거예요. 왜? 그게 수황자 순이에요. 지난 정보는 다 그냥 자취를 잘 따라만 가면 돼. 중요한 건 앞으로 올 거가 알 수가 없거든. 그게 역이에요. 그러면 역은 뭐 하려고 만든 거냐? 식으로 역은 역수야라.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역을 낼 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양음 이렇게 냈어요.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이 양에서 또 양음, 음에서 양음 이렇게 내.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이게 여기 이 내는 방향이에요.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내요. 이게 역이에요. 역이 내는 생성한 방향이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중심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요. 자, 이 부분까지, 선천 이 부분까지는 가만히 보니까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례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순탄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따라가. 이건 순이에요, 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가려니까 5, 6, 7 이건 아직 안 만들어진 흐름이죠. 이 후천은 역이에요, 역. 이건 거슬러 가야 돼. 선천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됐어. 나의 과거는 이렇게 밟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발자국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기만 하면 돼. 이게 순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저 정류장까지 어떻게 걸어갈까? 그 발자국을 헤아리는 게 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역은 보니까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 나왔던 일거천 이태태 삼년 거꾸로 거슬려서 다 이걸 맹글어 놨어. 그래서 역의 본질은 순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수. 거슬려서 셈하려고 이게 필요한 거다 이게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자체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거슬려서 미래로 거슬려 가는 개념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역이라는 거는 과거의 저장의 기능보다는 미래의 예측의 기능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